종가 라스트 씬. 오늘도 최고의 명장면을 뽑아보고 본가 베팅주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선입니다. 네, 매니저님. 저희 지난주 종가 라스트 씬 사실 예상 적중이었습니다. 수익을 좀 톡톡히 봤는데요. 그중에서 한 종목만 좀 열어볼게요. LS 일렉트릭. 오늘 오전에 목표가 거의 터치할 뻔했죠? 네, 사실 조금 모자랐었습니다. 2, 3% 정도 모자란 상황에서 사실 LS 일렉트릭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면 바로 이날 말씀을 드렸고요. 그냥 쫓아가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신고가 나오는 그 패턴에 베팅 한번 해보겠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적중하면서 뭐 거의 20% 넘게 상승이 좀 나왔죠. 최고가 대비해서 24.9% 나왔는데요. 자, 지금부터 좀 얘기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주로 사실 이렇게 며칠 만에 뭐 어제 일주일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목표가 근처까지 도달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LS 일렉트릭이었고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소개시켰던 HD 현대 일렉트릭도 말씀드렸었고 뭐 중간에 주가는 잘 나왔었죠. 자, 그러면 전선주, 변압기 관련주 이거 어떻게 되냐? 오늘 좀 이제 빠지고 있죠. 대부분을 장중 저가가 마이너스 한 7, 8%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LS 일렉트릭도 장중 저가가 마이너스 8%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락이 나왔던 요인은 지금 찌라시들이 좀 돌고 있어요. 어떤 찌라시냐면 이제 변압기에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게 확실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메신저를 통해서 확대되다 보니까 중간에 차익 물량이 좀 나오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세금을 만약에 실제로 내린다고 해도 세금에 대한 비율을 좀 올린다고 해도 펀더멘탈에는 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조금 만약에 눌리면 좀 더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이틀 뒤에는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좀 껴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실적 발표 날에 뭔가 화려한 뭔가 이 슈팅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18만 원 LX 일렉트릭은 기존 주가, 목표 가격까지는 홀딩한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도 양봉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실적 시즌 앞두고 좀 주가의 변동성 강한데요. 오늘 시장에서 명장면 무엇일까요? 네. 오늘 장면은요. 뭐 최근에 원자재 커머디티 가격의 상승이 좀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장면을 첫 번째 씬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자, 보시죠. 바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했으면 좋는 하는 바람이 있으실 건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코아 가격의 추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줄 평에도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제 구리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전선 그리고 변압기 관련주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구리보다 코코아가 가격 상승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리 가격은 실제로 한 2달 전 대비해서 구리 가격은 한 2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코코아 가격은요. 무려 이 기간 동안에 70%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코아가 이제 들어가는 원재료가 대부분 이제 제과나 그리고 빵, 또 케이크 이쪽에 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실생활에 크게 반영이 되는 부분들은 아니겠죠. 허나 이게 계속해서 추가 상승이 좀 나오게 된다면 이 관련주도 지금 시장이 어지러운 상황에서는 개별 테마성으로 충분히 뭔가 현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잠시 뒤에 이 관련주를 한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이 오늘장 명장면으로 코코아 가격이 굉장히 높은 가격을 향해서 가고 있는 차트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코코아 또는 초콜릿과 관련된 기업이겠죠? 네, 그래서 오늘 종목을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사명에 음식 관련된 사명이 아닙니다. 네, 바로 종목 공개해드리면 종목 얘기하면 이게 뭔데? 이게 왜 코코아야? 라고 하실 텐데요. 종목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한국가구라는 종목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가구. 언뜻 들었을 때는 사실 이게 코코아, 초콜릿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당연히 사명이 이제 가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구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왜 이 종목이 최근에 흐름 자체가요, 뭔가 널뛰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따 잠시 뒤에 차트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구도 하지만은 이
그 과자, 그 제과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현재 자회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케이크에 들어가는 이 초콜릿 원재료를 독점 국내에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로 편승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조금 움직였던 과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코코아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인플레이션, 어찌 보면 이제 원자재 커머디티 상승이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경기 호조에 따른 뭐 변화할 것이다, 골디락스다, 아니다, 뭔가 진영성 리스크가 불거졌던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1970, 80년대 물가 파동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경제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코코아 가격은 뭐 물론 이제 산이 높으면 골도 깊고 뭐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허나 이 분위기는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몇 달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테마성으로 어떻게 형성될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가구의 자회사가 초콜릿 원재료를 수입한다고 하고요. 코코아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혜를 입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뭐 질문이 여기서 잠깐 나왔는데 시총 1천억 미만인데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자막이 나왔는데요. 그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바이오 중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이 S바이오메딕스입니다. 이 회사도 1,000억 미만에서 시작했던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펀더멘탈, 이 뭔가 모멘텀이 어떤 식으로 붙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대양 좀 뽑아주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자리죠. 앞에 부분 보시면 조금 이제 그 이전에 가격에 대한 변동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뭔가 이 푸드 인플레이션, 이 관련된 부분들이요. 워낙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가스라든지 뭐 석유, 뭐 이쪽으로 통해서만 지금 테마성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러 전쟁을 한번 22년도 때 경험하신 분들 그리고 그 시대 당시 장세를 경험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물론 지금은 약간 결은 다릅니다. 결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다? 결국은 이제 뭔가 에너지부터 시작된 거는 전반적으로 다른 원자재까지 파생되었다는 점을 여러분 똑똑히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전고점을 한번 슈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목표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2차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요. 1차 가격을요. 이전에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가격이죠. 4,990원 선을 말씀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요. 여기가 이제 매물대가 뚫리면 다음 매물대가 바로 6,000원대입니다. 따라서 약간 좀 10원 좀 낮춰서요. 5,990원 선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4,050원 선으로 이전의 저점 부분, 이전의 저가 부분을 말씀드리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가구의 목표 가격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내일장 명장면을 만들 예고편 알아봐야겠죠? 네, 어떤 오늘 장면인가요? 두 번째 시는요. 지금 시장에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미국 시장이 강하게 이제 특히 필라델피아가 많이 무너졌던 계기는 금요일 날에 바로 이 굴스비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없을 거다라는 측면에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와 관련된 두 번째 명장면 씬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씬은요. 바로 이겁니다. 네, 바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췌한 자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빨간색이 이제 EA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유로스탁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이 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요 선이 이게 보이실 때 약간 제 손가락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요 라인이 바로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포리캐스트 예측치, 예상치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월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이거 잡히기 쉽지 않을 거다. 오히려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근 매크로가 유럽의 ECB 리가르드 총재는 금리 인하 할 거다. 미국과 눈치 보지 않고 할 거다라고 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서 증명되지만 미국은 상황이 좀 약간은 다르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관련주를 또 한 번 정도는 또 종목을 편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잠시 뒤에 이 두 번째 씬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그리고 이 지수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해지할 수 있는 종목 두 번째 종목 잠시 뒤에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결국 은행주 아니면 네. 보험주일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조금 음봉을 맞았죠. 그래서 지수가 원래는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지수 자체가 안 빠지고 오히려 코스피가 플러스가 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그게 바로 뉴스가 나왔었죠. 저 PBR. 그래서 오늘 저 PBR 관련주기도 한 이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명 바로 말씀드릴게요.
한화생명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생명, 은행주가 아니라 보험주 중에서 뽑아주셨네요. 네. 정확하게 어떤 모멘텀을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뭐 생명보험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가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은행주도 고금리 관련된 수혜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으나 보험, 생명 쪽도 같은 결로 묶어서 보시면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사에다 우리가 납입한 금액으로 이 보험사가 뭘로 돈 벌까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뭐 대출이라든지 또는 뭐 자체적인 운용 관련된 뭐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확대해서 그에 대한 부분의 보험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든지 뭐 배당금을 지급하든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생명을 굳이 가지고 나온 이유는 지금 생명사 중에서 가장 저 PBR을 좀 갖고 있는 색깔을 갖고 있는 종목이 바로 하나생명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물론 이제 첫 번째 모멘텀 좀 말씀드리면 파월 은준위전과 지금 굴스비까지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올해는 일단 금리 인하는 좀 없다. 25년도로 넘길 거다라고 자꾸 공을 뒤로 넘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번 주에 PCE 데이터를 좀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올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인플레이션, 이 포리캐스트 자체가 꺾이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 좀 뭔가 지금 잘만 해도 잘해봐야 연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이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아마 좀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 오늘 아침에 속보가 나왔었죠. 드디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여당 대표들을 만남을 가져서 이 관련된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뉴스도 나올 예정인데 5월달 드디어 이제 5월 중순 정도의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요에게 관련된 최종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아마 오히려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나서 이후에는 주가가 조금 더 재미가 없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지금 뭔가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생명 두 가지 포인트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네, 내일장 스포일러주로 하나생명 꼽아주셨습니다. 뭔가 차트상으로 좀 특별하게 네. 눈여겨볼 부분이 있을까요? 네, 뭐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뭐 굉장히 특별하겠죠. 지금 이제 1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발언, 근데 금감원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좀 많이 나왔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이게 바로 이제 저 PBR 관련된 부분에서 중간에 뭐 자사주도 소각하고 배당금도 늘린다 이런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 이렇게 많이 한 50% 가까이 좀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스물스물하면서 사라지면서 그리고 어찌 보면 집권 여당이 지금 어찌 보면 총선을 어찌 보면 좀 패배를 하면서 오히려 주가에 나쁘게 길어지면서 어떻게 됐죠? 이미 이전 최초의 이 5월 밸류업 프로그램 최초 발표 당시 주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또 한 번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요, 뭐 여기서 이전에 정고점을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단기 추세가 많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딱 그어 놓으면 대략적으로 반등 목표 가격이 분할로 좀 나오는데요. 목표 가격을 좀 말씀드리면 3,100원 선을 넘어간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전에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절반 정도 가격이 되겠죠. 3,300원 선을 목표 가격으로 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이전에 바로 단기 저점의 지지 라인이죠. 짧게 좀 보겠습니다. 2,500원 선을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고금리 수혜주 또는 이제 저 PBR 관련주 세 번째로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바로 하나생명뿐만 아니라 푸른저축은행 그리고 제주은행. 지금도 주가 상승 수익률 굉장히 꽤 좋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10년물 금리 이 장기물들이 아마 제가 볼 때 5%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이 뭔가 계좌를 지킬 수 있는 뭔가 포트가 구성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하나생명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하나생명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가격 라인 들어봤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돼 있나요? 네, 오늘 저녁 10시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녁 10시에 여러분들 너튜브나 너이버 이 포털 사이트에 MB건설 신강서 또는 신강서 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요. 밴드도 있으니까요. 무료 가입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지금 반도체 물리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관련된 추후 대응 전략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반등을 찐 반등으로는 좀 보지 말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언급해 드릴 테니까요. 저녁 10시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 계속해서 함께 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명장면을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신광선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